먼저 인바디라고 하는 거는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브랜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바디라고 하는 부르는 기계는 이 체성분 분석기라고 하는 기계거든요. 인바디는요, 회사 이름입니다. 우리가 반창고를 데일밴드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반창고 중에 가장 대표하는 브랜드가 데일밴드라서 그런 거죠. 이 회사 이름이잖아요. 데일밴드가. 데일이라고 하는 제약회사. 똑같습니다. 체성분 분석기 중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고 가장 뛰어난 제품을 생산해내는 회사 이름이 인바디예요. 그래서 우리는 체성분 분석 기계를 모두 다 인바디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바디 외에는 별로 그렇게 다 뭔가 공신력도 떨어지고 정확도가 확실히 떨어진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가끔 헬스장에 있는 기계들 이렇게 보면요. 브랜드가 인바디가 아닌 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비슷비슷한 기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바디 회사를 티업하시고 그리고 이 인바디가요. 한국 회사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올림픽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정확도가 높은 체성분 분석 기계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인바디 측정하실 때 손에다가 그다음에 발로 손과 발을 통해서 미세한 전류를 이렇게 찌릿하게 보내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통하는 것과 통하지 않는 것으로 근육과 지방을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전기는 그러면 몸 안에 뼈도 있고요. 그쵸? 피도 있고, 그다음에 근육도 있고, 지방도 있죠. 얘네들이 전기가 통하는 애들은 물을 머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방은 수분을 하나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근육은 수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리로 전기를 흘려보내서 얘네들을 분석하는 기계예요. 자, 보시면 인바디 분석하실 때요. 물론 우리가 지금 아마 이 자리에 거의 인바디 휴대용 기계를 다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다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휴대용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인바디 770을 티업하실 때 가장 얘기하기 좋은 게 가격입니다. 가격. 우리 인바디 휴대용 기계 얼마죠? 25만 원이죠.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요. 그 인바디 휴대용 기계는요. 한 25만 원 돈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쿠폰 쓰니까 더 저렴하게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인바디 770을 네이버에 검색하시면요. 가격이 지금 한 1,700만 원대입니다. 엄청 비싸요. 100배 차이에요. 100배.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서 100배 차이 난다고 합니다. 정확도가 100배 차이 난다. 휴대용 기계도 물론 정확하지만 우리 사무실에 가면 2천만 원짜리 장비가 있다. 우리 2천만 원짜리로 정확하게 한번 재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2천만 원짜리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인바디 분석하실 때 요 8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 8개 부분에 형광색으로 칠하시면 돼요. 지금 V 표시돼 있는 거 깜빡깜빡 보이시죠? 먼저 인바디 770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체성분 분석에 여기 한번 체크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 그래프에 라인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부위별 근육 분석, 세포의 수분비, 내장 지방, 체세포량, 위상가 이렇게 8가지 포인트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인바디 770은요. 현존하는 인바디 장비 중에서 가장 최신의 기계입니다. 최신의 970이라고 하는 장비가 나왔어요. 하지만 시중에 지금 풀리지 않고 있거든요. 인바디사에서 코로나 때 생산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풀리지 않고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인바디 970은 아직 한 군데서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면 인바디 770이 현존하는 인바디 중에 가장 최신의 기계고 가장 정확도가 높은 기계다. 당신이 동사무소나 니네 헬스장에서 본 기계랑 비교가 안 된다. 우리 사무실에 가면 이런 장비가 있다라고 티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바디 770을 강력하게 티업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 못 재는 거야. 5성급 호텔에 있는 헬스장이나 대학병원에 있는 체성분 분석 기계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인바디를 이제 분석해 볼 건데요. 먼저 분석 전에 기계에 대한 티업이 아주 빵빵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제 분석 한번 해볼게요. 먼저 그 전에 여기 있는 단백질 여기에 보면 근육량 있죠.
여기에 근육량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근육량은 56kg인데 우리가 근육이라고 부르는 애는 요 밑에 골격근량이 우리는 근육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는 33.6이에요. 자, 여기도 근육이고 여기도 근육인데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네. 요 위에 있는 근육은요, 우리 심장, 모든 뭐 장기, 뭐 위장, 뭐 기타 등등 많은 장기들도요, 다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관도 근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모든 근육을 포함한 근육량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근육은요, 골격 말 그대로 뼈에 붙어 있는 근육. 우리가 근육이라는 말을 들으면 연상되는 이미지 있으시죠? 이렇게 몸에 울퉁불퉁하게 붙어 있는 그 빨간색 근육. 그게 요 골격근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말할 때는요, 요 근육으로 말하지 않고 요걸로 이야기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제일 먼저 인바디 측정지를 딱 받아 드시면 인바디 측정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 도착하자마자 인바디 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최초 측정 때는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막 뭔가 움직임이 있다가 인바디를 바로 재시면 근육이 이렇게 팽창하거든요. 근육을 사용한 직후기 때문에 근육량이 높게 나와요. 근육량이 팽창되면 높게 나옵니다. 무조건.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인바디를 측정하러 오시면 의자에 앉아서 한 10분 정도, 우리 혈압 잴 때도 병원에서 바로 오자마자 재기하지 않잖아요. 한 10분 정도 충분하게 쉼이 있은 뒤에 인바디 측정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그리고 인바디는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조건에서 측정하시는 걸 비교하셔야 됩니다. 기계이기 때문에요. 움직임이 많은 상태에서 재시면 근육량이 높게 나오고요. 움직임이 전혀 없이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재면요. 체지방률이 엄청 높게 나와요. 왜냐면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인바디 휴대용으로 만약에 체크를 하실 거다라고 하시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조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을 갔다 와서 잰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변수 없이 정확한 인바디를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770은 사실 집에다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센터에 모시고 왔을 때는 충분하게 릴렉스된 상태에서 측정을 하시면 돼요. 자, 인바디를 측정하시고 나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이 골격근 지방 분석의 끝점을 이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이 다 이렇게 C자로 꺾여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처럼 많이 꺾여 있던가, 좀 덜 꺾여 있던가, 여기 좀 덜 꺾여 있죠. 이렇게 꺾여 있고, 여기는 거의 일자에 가깝습니다. 이런 인바디 보기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도 많이 꺾여 있고, 여기는 D자로 꺾여 있죠. 자, 보시면 대부분의 여성분들, 특히 마른 비만이 심하시거나 약간의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잘 보면 요게가 골격근 양이고 여기가 체지방 양입니다. 체지방 양, 지방의 무게, 근육의 무게를 나타내는 건데요. 잘 보시면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킬로그램이에요. 근데 얘는 19.3kg고 얘는 20.8kg야. 실제로 키로 수는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여기는 또 골격근량은 20kg가 넘는데 지방은 14kg밖에 안 되죠. 근데 그래프가 더 밖에 나와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두 개의 면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이즈가 달라요. 근육이랑 지방이랑 실제 무게를 재보면 뭐 15%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육은 수분을 머금고 있죠. 그래서 수분이 빼진 상태에서 보시면 화면이 깨져서 숫자가 잘 안 보이셔도 요 그래프 끝점은 잘 보이시죠? 선만 잘 보이시면 되거든요. 요 선을 잘 보시면 이 숫자가 작아도 무조건 체지방량이 밖으로 나와 있는 이유는 지방이 면적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1kg를 쟀을 때 사이즈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요 그래프에 꺾인 선을 보고 나서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이 D자, I자, C자 다시 그래프 보여드릴게요. C자, I자, D자 이런 그래프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체중, 표준체중, 과체중으로 나눠져 있죠. 자, 요 맨 윗칸의 체중에
저체중, 표준 이하가 저체중, 표준, 그 다음에 표준 이상이 과체중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끝점이 요 끝점을 이었을 때의 모양과 이 체중이 어느 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체형을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의 우리가 만나는 C자는 저체중은 거의 없어요. 거의 표준 체중인데 방치되었거나 비만형이거나 허약형이다. 허약형은 보통 마른 비만을 이야기하겠죠. 요런 상태로 볼 수 있고 그리고 C자인데 과체중이야. 이런 분들. C자의 과체중이 요런 분들입니다. 요런 분들. C자의 과체중이신 분이죠. 요런 C자의 과체중이신 분들이 허약하거나 그러니까 근육이 너무 없다 이 뜻이에요.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운동과 식이요법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주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사람 상태가 어떻구나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글씨가 깨지긴 했지만 요 빨간 것만 잘 보이시면 되거든요. 요 골격근 지방 분석에다가 어떻게 쓰시냐면요. 자, 보세요. 골격근량 근육이 1kg 늘고요. 지방이 1kg 빠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숫자로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써요. 그러면 체중은 변한 게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골격근량 1kg는 요만하고요. 체지방량 1kg는 이만합니다라고 옆에 동그라미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요만한 게 붙고 이만한 게 빠졌기 때문에 체중은 변한 게 없지만 당신의 사이즈가 줄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이즈 다이어트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네, 요 화면에 있는 인바디 글씨는 잘 안 보이셔도 돼요. 제가 빨간색 쓴 게 어디에 썼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각자 인바디를 다 보고 계시니까. 자, 근육이 1kg 늘고 지방이 1kg 빠지면 체중은 전혀 변한 게 없다. 하지만 근육은 요만하고 지방은 이만하기 때문에 요만한 게 붙고 요만한 게 빠지면 몸에 체중은 변하지 않지만 사이즈가 줄어든다. 그래서 당신이 체중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빼독 시작하시면 대부분 다 매일매일 몸무게 재면서 몸무게가 빠져요, 안 빠져요 하시죠? 그래서 그걸 애초에 차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몸무게가 늘지 않아 늘어봐 라는 얘기에 그냥 체중은 의미가 없다는 걸 한번 짚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진짜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사이즈가 줄어들 건데 이걸 어떻게 체크하시는 거냐면요. 라고 하면서 안 맞는 자켓이나 그러니까 신축성이 없는 자켓 아니면 꽉 끼는 청바지 같은 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입어보시면서 체크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사이즈 다이어트를 하는 거고 체중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57kg, 체중이 57kg거든요. 근데 근육이 13.9, 아니 죄송합니다. 19.3kg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19.3kg의 근육이 하루 종일 57kg를 이고지고 다니기 때문에 당신은 체력이 약할 수밖에 없고 저녁이 되면 체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체지방을 줄이는 노력도 하셔야 하지만 근육량을 늘리는 노력을 더 크게 하셔야겠네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많이 꺾여 있는 C자를 만나게 되시면 근육량, 그래서 우리의 프로틴 파우더, TR고, 그다음에 프로틴 바 같은 단백질 식품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체지방률을 체크하는데 이제 우리는 체지방률은 다 체크할 줄 알아요. 그쵸? 자, 체지방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비만을 정의할 때 건강에 해로울 만큼 체지방이 축적된 상태를 우리는 비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요, 내가 7,000칼로리를 한 번 먹잖아요. 그러면 몸 안에 체지방이 1kg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무섭죠? 네, 그래서 요거 알고 계시고 남자는 25%부터 비만이 시작되고 여자는요, 33%부터 비만이 시작됩니다. 정상 범위는 남자는요,
20% 이하가 정상이고 여자는 25에서 28 정도가 정상범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25에서 28 정도면 예쁜 몸은 아니에요. 그 여자로 치면. 한 23에서 25 정도 돼야 몸 예쁘다라는 말이 나오는 몸매 정도가 되겠죠. 자, 여기에 33%가 넘었다. 내 체지방이. 그럼 우리 모두 다 비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만은 건강에 해로울 만큼 체지방이 축적된 상태. 이 말 되게 무섭지 않나요? 네,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7,000칼로리 정도면요. 삼계탕 한 그릇 드시면 한 3,000칼로리 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밑에 부위별 근육 분석 이렇게 보시면 글씨가 깨지는 거 저도 알거든요. 근데 글씨 깨지는 거 말고요. 요거 그래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 끝점은 잘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써놓은 글씨만 잘 보시면 돼요. 자, 이 부위별 근육 분석 부분에는요. 이렇게 사람을 하나 그리십시오. 사람을 하나 그리시고 옆에다가 그리고 가로로 반, 세로로 반 자르시는 거예요. 이 부위별 근육 분석을 무엇을 의미하냐? 신체 균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반으로 갈랐을 때 양쪽의 대칭, 그리고 가운데 반으로 갈랐을 때 위아래 대칭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이 부위별 근육 분석 보시면 요 근육 여기다가 사람을 하나 그리시고요. 반으로 자르시는 거예요. 위아래로. 그래서 위아래 균형, 그 다음에 좌우 대칭 균형을 보는 게 이 부위별 근육 분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렇게 상체, 오른팔, 왼팔 몸통에는 근육이 거의 없고 하체로 이렇게 근육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신 분들. 그러면 하체가 발달했구나. 반대로 하체는 그래프가 짧고 상체는 그래프가 길어. 그러면 상체가 발달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프의 끝점이 요렇게 꺾여 있냐, 요렇게 꺾여 있냐로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이렇게 돼 있죠. 자, 오른팔, 왼팔 양쪽 팔에 근육량이 위에 써 있는 건 근육량이고 그 밑에 있는 건 킬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죄송해요. 위에 있는 건 근육량 킬로그램이고 밑에는 퍼센트입니다. 퍼센트. 그래서 이 킬로그램이 0.1 킬로그램 이상 차이가 나면 우리는 비대칭이다라고 이야기하셔도 돼요. 팔이 많이 비대칭이시네요. 다리가 많이 비대칭이시네요. 특히 여자분들은 힐을 신고 그 다음에 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런 분들이 많은데 짝다리 짚고 있는 게 습관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짝다리 짚고 있거나 아니면 골반이 많이 틀어져 있거나 아니면 다리를 다치셨거나 이런 분들은요. 다리 근육이 엄청 짝짝이에요. 양쪽 대칭이 맞지 않습니다. 이러면 골반이 틀어져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러면 살이 안 빠집니다. 체중이 잘 안 줄어요. 그래서 짝다리 잡는 습관이라던가 이런 오른다리 왼다리가 이 위에 써 있는 킬로그램이 0.1 이상 차이가 나면 이 사람은 양쪽 다리가 비대칭이다. 그럼 골반이 조금씩 틀어져 있으면요. 척추가 다 조금씩 틀어지면서 어깨도 틀어지고요. 턱도 틀어집니다. 그래서 얼굴 비대칭이 심해져요. 그래서 다리가 많이 짝다리가 아닌지를 먼저 체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리가 0.1 이상 차이 나요. 요 맨 밑에 있는 거 보면 6.629, 6.765죠. 0.76, 위에는 6.62. 이렇게 0.1 정도 차이가 나게 되면 이 사람 비대칭이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다리 쪽은 우리 사람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 있는 게 허벅지와 엉덩이거든요. 그래서 허벅지와 엉덩이 쪽에 근육이 빈약하신 분들, 하체가 빈약하신 분들은 당뇨 걸릴 확률이 엄청 높아지고 그 다음에 양쪽 다리에 비대칭이 심하신 분들은 살이 잘 안 빠지니까 먼저 교정을 잘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라던가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권해주시고 추천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별 근육 분석 오른쪽에 보시면요. 부위별 체지방 분석도 있습니다. 쬐끄맣게 있어요. 인바디 한번 보시겠어요? 있죠? 오른쪽에 부위별 체지방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부위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몸통에 체지방이 많이 몰려 있을 거예요.
자, 복부 비만을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위별 체지방과 부위별 근육은요, 거의 그래프의 모양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체가 발달하신 분들은 체지방이 상체로 좀 이렇게 근육량이 많고 체지방은 좀 적고요. 하체가 발달하신 분들은 하체의 근육량이 많고 체지방이 좀 적고 이렇게 거의 반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세포외 수분비라고 있습니다. 이 세포외 수분비는요, 말 그대로 세포 바깥에 있는 수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세포 내 수분이 있고 세포 외 수분이 있습니다. 얘네 둘은요, 3대 2의 비율을 띨 때 가장 좋더라. 근데 이거 잊어버리셔도 돼요. 어차피 이거 계산 안 해보실 거니까. 이 세포의 수분비는요, 내가 부종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 부위별 근육 분석 밑에 보시면 이렇게 세포의 수분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쵸? 세포의 수분비에다가 이 숫자 밑에 0.380에서 385라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380보다 작으면 탈수, 수분이 너무 없다라는 뜻이고 이거보다 많으면 수분이 너무 많다, 부종이다 이렇게 글씨로 요 밑에 써주시면 돼요. 요거를.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0.375죠. 375니까 어때요? 아, 이분은 수분이 많이 없구나, 탈수구나, 아, 근육량도 많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물을 많이 안 먹는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보시면 이분은 이 세포의 수분비는 거의 뭐 정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그쵸? 근데 부위별 근육 분석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한쪽 다리가 390이 넘죠. 아, 하체에 특히 부종이 있구나라고 판단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 부위별 세포의 수분비를 보시면서 아, 하체로 부종이 있으시네요. 왼쪽 발이 더 많이 부으시겠네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를 써주시고 요 숫자 밑에 요 숫자를 써주시고 요거보다 작으면 탈수가 있고 요거보다 넘치면 부종이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특히 요 부위별 근육 분석에 있는 세포의 수분비를 보고 다리에 부종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내장지방 면적 이렇게 보시면요. 이 내장지방 면적도요. 770부터 나옵니다. 그 전 거에서는요. 그냥 내장지방 그 범위만 나오거든요. 이 770 모델에서 이렇게 보시면 내 나이에서 지금 요거는 30대에 내 나이에서 그래프를 쭉 올려서 내장지방, 배를 반으로 갈랐을 때 지방이 얼만큼 많이 있냐를 보시는 거예요. 요렇게 이만큼 114 있어요. 이 뜻이죠. 자, 100 이하가 정상입니다. 100 이하. 그럼 보세요. 선생님들, 그 그래프에서 예를 들어 내가 20대야. 20대는요, 아이고. 20대는요, 이 회색에 이 색칠되어 있는 곳이 면적이 꽤 크잖아요. 그쵸? 근데 60대, 70대면 여기가 정상이라는 거거든요. 이 100, 요 부위에, 100 이하의 요렇게 회색 존에 들어오면 정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땅에 발이 닿아 있다. 근데 100이 넘어갔어. 이 회색 진한 존에 점이 있어. 그러면 지금 땅에서 발이 떨어졌다. 위험하다 이 뜻입니다. 지금 하늘에 둥둥 떠 있어요. 떨어지면 큰일 나죠. 자, 근데 만약에 이 점이 요렇게 완전히 이 존도 지나서 이곳에 있어. 그러면 우주 밖으로 나갔다. 라고 표현하시면서 큰일 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다. 아까 리드하라 영상에서 내장지방에 관한 거 보셨죠? 자, 우주 밖으로 나가면 너무 위험하다. 자, 여기 그나마 하늘에 떠 있는데 이 상태도 위험하다. 100 밑으로 내리셔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멘트도 해주세요. 주변에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데리고 오시라고. 인바디 측정하면서 제가 봐드리겠다고.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장 지방은 배를 가운데로 갈랐을 때 내장 지방의 면적을 보는 건데 100 이하가 정상이고 100이 넘어가면 위험하고
이 회색 존까지 넘어가면 자다가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다라고 약간 경각심을 심어주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보면 체세포량이라는 게 쬐끄맣게 있습니다. 자, 뭐 세포 내수분, 세포 외수분 해가지고 체세포량 해가지고 쬐끄맣게 있어요. 거기 킬로그램으로 되어 있죠. 체세포라는 건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의 총량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영양 상태가 좋아, 나빠를 판단하실 때 이 체세포량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인바디에는 되게 분석하기 쉬운 게 다 가로하고 표준 범위가 다 써 있어요. 이 가로 안에 들어와 있으면 정상이에요 라고 표준 범위를 준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 표준 범위에 간당간당 걸려 있는 사람이 있고요. 표준 범위를 완전 넘쳐서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 주시면서 요 안에 들어와 있어야 정상이다라는 걸 알려주시면 돼요. 이 체세포량은요, 요 위에 있는 단백질, 요 체성분 분석에 있는 단백질 더하기 요 연구 항목에 있는 체포 내수분을 더하면 체세포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체세포량이 표준 범위 안에 있는가, 표준 범위 안에 있다면 정상이고 영양 상태가 괜찮다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죠. 가끔 체세포량이 굉장히 없으신 분들 있어요. 식사를 자주 거르시고 외식을 많이 하시고 인스턴트를 많이 먹는 친구들이 주로 체세포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리고 인바디 770에만 있는 건데요. 그 아래 위상각입니다. 전신 위상각. 이 전신 위상각은요. 인바디 770에만 있습니다. 자, 보면 제가 이렇게 다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이 근육이 이 위상각이 뭐냐면요. 세포막의 팽팽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시고 위상각 옆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시는 거예요. 자, 상상해 보세요. 세포가 쭈글쭈글해. 세포 안이 수분이 다 마르고 튼튼하지 않아서 세포가 이렇게 쭈글쭈글해졌어요. 그러면 뭔가 바이러스가 침투하려고 할 때 이렇게 탕 하고 튕겨내겠죠. 세포는 무조건 튕겨내거든요. 근데 애들이 쭈글쭈글하면 이 각도가 굉장히 작고 튕겨내는 힘이 작겠죠. 근데 세포가 꽉 차 있고 탱탱해. 탱탱볼같이 막 공기 꽉 차 있어. 그러면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올 다고 할 때 얘를 탱 하고 튕겨내는 그 각도가 커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위상각은 크면 클수록 면역력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상각은요. 4에서 9까지가 정상 범위고 4에서 9까지가 정상 범위고요. 높을수록 좋습니다. 높을수록 좋아요. 특히 근육량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 위상각을 보고 그 사람의 면역 상태를 판단해 볼 수도 있다. 8.2이신 분도 있고요. 그쵸? 거의 대부분 4.9, 4.5, 5점대 거의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내가 위상각이 높은지 안 높은지 그리고 빼독을 잘 하시고 근육량이 높아지시면 위상각은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다. 면역력이 높아지게 돼 있다. 근육량이 많아지면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연결돼 있거든요. 자, 보시면 인바디의 점수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100점에 거의 가깝죠. 96점. 저는 이렇게 높은 점수의 인바디를 이분 이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인바디의 점수는요. 80점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80점이 표준 점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0점. 그래서 80점보다 높으면 근육량이 많은 거고 80점보다 낮으면 근육량이 많이 적다, 체지방률이 많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80점이 정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은 96점이고요. 이런 몸을 가지고 계시고 이분은요 선수시거든요. 피트니스 선수세요. 우리 이런 상태로 되게 이런 몸은 일반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몸이잖아요. 그래서 내 점수는 왜 낮아요? 라고 하지 마시고 80점이 기준이고 80점에 가까우면 건강한 거야, 나 표준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인바디는요, 이렇게 분석하시면 됩니다. 제가 인바디를 뭐 새로운 걸 2개 갖고 와서 보여드리려고 갖고 오기는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건 못할 것 같고, 인바디 보실 때 이 두 개의 인바디가 완전히 다른 인바디거든요. 하나는 84점, 하나는 69점. 이고 하나는 38세의 여성분, 하나는 50세의 남성분의 인바디인데요. 이렇게 인바디를 여러 개 놓고 오늘 배우신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